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막 호화로운 휴가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겉보기엔 딱 그렇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성장이나 대자연, 그리고 우주를 관통하는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까 당신도 오늘 이 탐구에 꼭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자료가 2017년 8월 1일에 그 코스타 빅토리아라는 대형 크루즈 선상에서 진행된 강연 기록이죠. 맞아요. 제목부터가 뭔가 묘한 이질감이 확 드는데 바로 6458강 휴가, 크루즈 만행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크루즈랑 만행, 이 두 단어 조합이 주는 생각거리가 참 많아요. 우리가 보통 만행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수행, 그러니까 승려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발길 닿는 대로 막 고행하면서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럭셔리한 크루즈 여행에 만행이라는 단어를 딱 붙였단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특정 종교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순수한 비유들, 특히 인간의 의식 발달을 자연에 빗댄 독창적인 세계관을 철저하게 해체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탐구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냥 뷔페 음식 먹고 선베드에 누워있는 휴가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심오한 수련의 여정으로 탈바꿈하는 건지, 그리고 산에서 바다로 가는 그 물리적 이동이 인간의 내적 성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인간이 자라는 과정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산과 바다라는 공간에 절묘하게 빗대어 설명하거든요. 아, 그 아기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늘 엄마 얼굴만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크고 나면 엄마를 등 뒤에 두고 엄마 따라와 하고 앞장서서 걸어간다는 대목이었죠.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공간적 개념으로 치환한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인류, 그러니까 아직 내적 성장이 덜 된 상태의 인간에게는 반드시 바람막이가 되어줄 언덕, 즉 산이 필요했다는 논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위안을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시절 말하는 거죠. 네,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내 앞에 거대한 산이나 바위 같은 대상을 딱 두고 우러러보는 행위. 이게 철저한 의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사실 아무리 사람이 어른이 되고 독립을 한다고 해도 우리 본성 안에는 늘 좀 든든한 피난처 같은 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이 텍스트는 우리가 의지하던 그 산을 아예 완전히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뜻인가요? 완전히 버리거나 부정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산을 대하는 방식과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시선의 방향이요? 네. 의식이 확장되면 예전에 나를 지켜주던 거대한 산을 더 이상 내 앞에 두고 우러러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산을 든든한 배경 삼아서 내 뒷뒤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명상할 때도 꽉 막힌 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탁 트인 시야를 앞에 두고 벽을 등 뒤에 둔다는 비유가 자료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산에서 바다로 나간다는 건 누군가의 보호 아래 머무는 걸 넘어서 거대한 불확실성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맹목적인 의존에서 주체적인 확장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온 당신에게도 예전에는 막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멘토나 기본 지식 같은 든든한 산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네,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지금은 어쩌면 당신도 이미 그 산을 발판 삼아서 등 뒤로 하고 항로도 없는 끝없는 바다로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크루즈 선상에서 시키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단순한 체조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아침에 해 뜰 때 팔을 벌리고 밤에는 갑판에서 눈을 감으라는 그 지시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냥 바닷바람 맞으면서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단순히 기분 내는 행동으로 치부하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강연자는 팔만 벌리고 서 있다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내 가슴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어서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나를 온전히 동기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데요. 시대적 변화요. 자료에서 이제 비는 시대, 그러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거든요. 와, 지도의 시대가 끝났다. 진짜 도발적인 선언이네요. 우리가 흔히 사내라서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행위 자체가 네, 과거의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세대는 극심한 가난이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가 버거웠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초월적인 존재나 자연 앞에 납작 엎드려서 생존을 빌어야만 했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이 호화로운 크루즈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만큼 물질적, 지적으로 풍요로워진 시대에는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대자연의 거대한 기운을 직접 내 안으로 흡수해서 세상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죠. 흡수해서 세상을 위해 쓴다. 그래서 그 생활도인이나 홍익인간 같은 단어들이 막 등장하는 거였군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외웠던 그 홍익인간이 여기서는 단순한 도덕교과서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다루는 주체로 재해석되죠. 자연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자신의 지적, 영적인 질량을 한계치까지 꽉 채운 뒤에 스스로 자연의 일꾼이 돼서 이 세상과 국제사회에 필요한 일을 직접 해내는 사람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이기심을 훌쩍 넘어서는 거네요. 네, 인류 전체를 위해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가판 위에서 바다를 향해 가슴을 여는 행위는 개인적인 힐링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가져다 쓴 공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아주 엄숙한 의식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밤바다에서 눈을 감으라고 한 이유도 훨씬 깊이 있게 다가와요. 사실 캄캄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뜨고 있어봤자 그냥 뱃머리에 부딪히는 하얀 파도나 배 조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시야가 아주 제한되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면 딱 내 눈앞에 있는 한정된 물질만 보게 돼서 오히려 시야가 좁아진다고 엄청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인식을 가두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바다에서는 아예 과감하게 눈을 감아버려라. 스스로 시각을 차단했을 때 비로소 영혼이 확장되고 보이지 않는 대자연의 에너지와 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상생활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 맨날 스마트폰 액정만 쳐다보고 시각적인 데이터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사건의 이면이나 전체 그림은 툭하면 놓치잖아요. 아주 훌륭한 적용이네요.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가끔은 물리적인 시야의 전원을 끄고 내면의 감각을 열어야 진짜 맥락을 읽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텍스트에 아주 독창적인 우주관이 하나 등장합니다. 왜 하필 이 확장의 경험을 땅이나 산이 아니라 바다, 즉 물 위에서 해야만 하는가? 7대3의 법칙 나오는 부분이죠.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고 인간 신체의 70%도 수분이라는 생물학적인 팩트를 연결했잖아요. 근데 물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참 파격적이었어요. 지구의 나머지 30% 육지를 단순한 회, 그러니까 타고남은 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육지 가치를 확 낮추면서까지 물의 존재감을 이렇게 극대화한 이유가 뭘까요? 육지를 무가치화되고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물이 가지는 절대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인 거죠. 이 안에서 물은 그냥 H2O라는 화학 물질이 아니에요. 우주와 하늘의 기운, 즉 천기를 담아내는 거대한 보물창고이자 에너지의 농축액으로 묘사됩니다. 덧붙여서 그 안에 칠성 기운이 스며들어 있다고도 하죠. 칠성 기운이요? 북두 칠성할 때 그 별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동양 철학의 은유로 보시면 편합니다. 옛날부터 동양에서 북두칠성은 생명과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중심 에너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지구에 담길 때 그 에너지를 보존하는 가장 완벽한 매개체로 물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기운을 머금으려고 의도적으로 표면 70%를 물로 세팅했다는 세계관이네요. 맞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이죠. 와, 그럼 내 몸이 70% 물로 이루어진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 우주의 천기 농축액인 물이 70%나 있으니까 인간은 지구상 그 어떤 존재보다 바다랑 완벽하게 주파수가 맞는 존재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주파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질량이라는 단어가 쓰인 걸 아주 흥미롭게 봤거든요. 만약 제 안에 70% 물이 가진 질량,
그러니까 내적인 중력이나 내공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바다의 그 거대한 에너지를 마주했을 때 완전히 압도당하거나 휩쓸리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 물리적 몸무게가 아니라 평생 세상을 살며 쌓아 올린 지적이고 영적인 밀도잖아요. 과거 인류가 왜 그렇게 바다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거친 파도나 태풍이 무서워서죠. 네, 내적인 질량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바다가 품은 엄청난 에너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땅, 기대기 좋은 산을 선호했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인간의 의식도 진화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서핑도 하고 크루즈 여행도 즐기는데 이게 단순히 배가 튼튼해져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대 인류가 쌓아올린 지적, 영적 질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는 바다의 에너지 파동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공명하면서 기운을 다룰 수준이 됐다는 거죠. 산이 좋을 때랑 바다가 편안할 때는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 내가 아직 부족해서 위로받고 싶을 때는 고정된 산이 필요하지만 내 안의 질량이 꽉 차서 세상의 큰 흐름이런 주파수를 맞출 준비가 되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가 훨씬 편안한 공간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야 강연 제목이 왜 크루즈 만행인지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산을 벗어나 바다로 가는 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알을 깨고 나오는 진화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하려면 그냥 조용한 바닷가 펜션 가도 되잖아요. 왜 하필 돈 많은 사람들이 파티하는 가장 세속적인 럭셔리 크루즈 선상을 혹독한 공부의 장소로 꼽았을까요? 그건 목적지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지역적이고 폐쇄적이잖아요. 나라와 나라를 가로막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태평양, 대서양 같은 거대한 해양은 전 세계 대륙을 차별 없이 하나로 연결하는 통로죠. 아, 통로? 크루즈라는 물리적 공간은 인간을 육지의 모든 지역적 한계에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환경의 중심에 툭 떨어뜨려 놓죠. 좁은 우물한 개구리 시선에서 벗어나서 고국에 돌아갔을 때 나는 이 축적된 에너지로 우리 사회와 인류를 위해 뭘 할 것인가? 이 지구적 스케일의 시야를 확보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아주 뼈아픈 지적이 하나 나와요. 요즘 자기계발서 보면 나는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선언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갑판에 나가서 가슴 딱 펴고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다고 기운이 쑥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엄청 강하게 경고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한 일침이죠. 우주의 기운이나 에너지가 무슨 특별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지구상 어디에나 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인간의 그릇, 즉 지적인 수용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의 본질이 뭔지 천저히 알고 이성의 잣대로 동의해서 진정으로 생각을 열었을 때만 기운이 들어온다고 못을 박았군요.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미 수반되지 않은 행위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죠. 우주의 섭리를 이성으로 납득하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공적 목적이 확실히 섰을 때 에너지가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를 막고 있는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무지와 편견으로 닫혀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걸 찌르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크루즈 여행을 소비로 끝내지 말고 우주의 이치를 깨우치는 치열한 만행으로 삼으라는 거네요. 와, 오늘 자료 정말 생각의 밀도를 꽉 채워주는데요. 이쯤에서 핵심을 싹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텍스트는 겉보기에 평범한 크루즈 휴가를 인간 의식의 진화라는 차원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했습니다. 나를 보호하던 산을 등 뒤로 하고 우주의 천기가 농축된 바다로 나아가는 영적 독립 과정, 그리고 내 몸의 70% 물과 바다의 주파수를 공명시켜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흡수하는 행위. 이 모든 게 결국 좁은 개인주의를 벗어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서 국제사회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치열한 만행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듣고 계신 당신은 오늘 이 긴 탐구를 함께하면서 어떤 생각의 파도를 만나셨나요? 일상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나 낯선 환경, 감당하기 버거운 거대한 문제라는 망망대해를 마주할 때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파도에 휩쓸릴까 봐 두려워하거나 다시 안전한 산으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당신 내면에는 이미 그 미지의 바다와 공명하고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70%의 엄청난 질량과 잠재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요. 덧붙여서 대상을 맹목적으로 우러러보는 걸 넘어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이성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대를 넘어 실천과 지적 흡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자, 그럼 이 지적인 항해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텍스트는 물이 인간과 완벽하게 주파수가 맞는 우주 생명력의 농축액이라고 선언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이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일상 속 정보의 바다, 당신 주변 환경의 물은 과연 어떤 기운을 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질을 가진 물을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당신 안에 그 70%를 채워가고 계신가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 스스로만이 낼 수 있겠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끝없는 지적 항해와 세상으로의 만행이 언제나 거침없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